음,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혹시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당신의 그 노력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그 전기 이론 파트 보다 보면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도 문제로 딱 만나면 이게 뭐였지? 하고 헷갈리는 거. 그런 거 꼭 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교류 회로의 전력, 특히 무효 전력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마침 네이버 블로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아주 그냥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교류 회로에 나오는 전력이 한 세 가지 정도 되잖아요.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이게 각각 도대체 뭐고 또 왜 단위가 다 다른지. 특히 오늘 저희가 집중할 무료 전력. 단위는 왜 하필 바르라고 읽죠? 이걸 쓰는지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밝혀볼게요. 그리고 블로그에 나온 그 기출 문제. 그걸 통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답을 딱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 그 실전 감각도 같이 한번 길러보시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기기능사 AI 학습노트 블로그에 올라온 6607회 기출문제라고 하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교류회로에서 무효전력의 단위는 보기로는 1번 와트, 2번 볼트 암페어 VA, 3번 바르 VAR, 4번 볼트 퍼 미터 VM. 자, 당신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역시 교류 전력의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 가야겠죠? 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류 전력은 뭐 P 이퀄 VI 또 뭐 I 제곱 R 아니면 R분의 V 제곱 이런 공식으로 비교적 쉽게 이해하시는데 교류로 딱 넘어오면 그 위상차라는 것 때문에 전력 종류가 막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블로그 설명에도 잘 나와 있지만 교류 회로 전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유효 전력입니다. P라고 쓰고요. 영어로는 Active Power. 이름 그대로예요. 실제로 부하에서 유효하게 쓰여서 일을 하는 전력. 예를 들면 뭐 전등이 빛을 내거나 전열기가 뜨거워지거나 모터가 윙하고 돌아가거나 이렇게 에너지가 다른 유용한 형태로 변환되는데 직접 기여하는 성분이죠. 단위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거, 뭐 와트 쓰고요. 우리가 보통 내는 전기요금이 대부분 이 유효전력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로 회로의 저항, R 성분에서 소비된다고 보시면 편해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문제의 주인공, 무효전력입니다. Q라고 쓰죠. Reactive Power. 이 친구는요, 실제로 에너지를 써서 유효한 일을 하진 않아요. 그 대신에 전원에서 부하로, 또 부하에서 전원으로 에너지를 그냥 주고받아요. 뭐 전기장 형태, 그러니까 캐패시터죠. 아니면 자기장, 인덕터나 코일이요. 이런 형태로 에너지를 잠깐 저장했다가 다시 내놓는 역할을 합니다. 뭐랄까 에너지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자처럼요. 이게 에너지 소모는 아는데 시스템을 돌리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단위는 바르를 씁니다. 이게 볼트 앰페어 리액티브의 약자예요. 주로 회로의 리액탄스 성분 X라고 하죠. 즉 코일 L이나 커패시터 C랑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피상 전력입니다. S라고 쓰고 어페런트 파워. 이건 그냥 교류 전압의 시료값 V하고 교류 전류의 시료값 I를 단순하게 곱한 값이에요. S 이퀄 VI. 회로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체적인 겉보기 크기, 이걸 나타냅니다. 실제로 일하는 유효전력 P하고 일은 안 하지만 필요한 무효전력 Q를 벡토적으로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직각삼각형 생각하시면 빗변 길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효전력이 밑변, 무효전력이 높이. 이렇게요. 피상전력 단위는 볼트 암페어 VA를 씁니다. 변압기나 발전기 같은 전기 설비 용량 표기할 때 주로 이걸 쓰는데 그 설비가 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전압과 전류의 곱을 의미하거든요. 설명 들어보니 개념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효 전력은 진짜 일꾼 W, 피상 전력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덩치 VA, 그리고 무효 전력은 일은 안 하는데 시스템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약간 숨겨진 조력자, VAR,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겼어요. 무효 전력이 에너지를 직접 쓰는 데 아니라면 왜 굳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또 VAR라는 별도 단위까지 만들어서 구분하는 걸까요? 그냥 뭐 W나 VA로 같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따로 만들었을 텐데.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무효전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핵심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효전력이 직접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쓸모없거나 불필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 운영에는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동기, 모터 있잖아요. 아니면 변압기 같은 유도성 부하, 그러니까 코일 성분이 많은 애들은요, 돌아가려면 자기장을 만들어야 해요. 근데 이 자기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 무효전력이에요. 이게 충분히 공급 안 되면 모터가 힘을 제대로 못 내죠. 헛도는 거예요. 또 무효전력은 전력망 전체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압이 막 출렁거리면 전기기기들이 오작동하거나 심하면 고장나고 수명이 확 줄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를 소비해서 일을 하는 유효전력 W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진 않지만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무효전력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둘 다 그냥 W 단위를 써버리면 실제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전력 시스템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피상전력 단위인 VA는 그냥 전체 덩치만 보여주는 거지 그 안에 유효 성분이 얼마고 무효 성분이 얼마인지 구분은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무효전력만을 위한 고유 단위로 VAR을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얘는 역할이랑 성격이 다르니까 이름표를 따로 달아주자. 이렇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블로그 문제에서 교류 회로에서 무효전력의 단위는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3번 VAR이 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저는 그냥 일 안 하는 전력, 약간 잉여 전력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시스템의 윤활유나 기초 체력 같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 요소였네요. 모터가 돌아가고 전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꼭 필요하다니. 와, 무효 전력을 진짜 다시 보게 되는데요. 얘는 성격이 다르니까 우리가 특별 관리해야 해. 이런 의미로 VAR라는 단위를 딱 붙여줬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왜 굳이 단위를 나눴는지 그리고 왜 VAR가 답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실전 문제풀이 전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요, 정답을 딱 맞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왜 다른 보기들이 틀렸는지, 오답인지를 명확히 아는 게 실수를 줄이는 데도 좋고 나중에 좀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속어법이라고 부르죠.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싶을 때 확실히 아닌 보기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정답 맞힐 확률을 높이는 아주 유용한 실전 기술입니다. 자, 블록의 문제의 다른 보기들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1번 보기, W, 와트. 이건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효 전력 단위죠. 실제로 소비돼서 열이나 빛, 동력으로 바뀌는 전력. 문제에서는 무효 전력을 물었으니까 W는 확실히 아닙니다. 땡. 2번 보기, VA, 볼트 암페어. 이건 피상 전력 단위라고 했죠. 전압이랑 전류 실효값 곱한 거. 전기 설비 용량 나타낼 때 쓰고 유효 전력이랑 무효 전력을 벡터적으로 합친 전체 크기니까 무효 전력 자체의 단위는 아니에요. 이것도 땡. 자, 4번 보기. VM. 이건 단위가 좀 낯설 수 있어요. 볼트 퍼 미터라고 읽는데 이건 단위 길이, M당 전압, V가 얼마나 변하냐? 즉, 전개의 세기 혹은 전기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전자기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력, 파워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 달라요. 전력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전달률이나 변환율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단위를 묻는 문제에서 VM이 나왔다? 이건 뭐 전혀 상관없는 보기니까 그냥 바로 제외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땡이죠. 자, 이렇게 각 단위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W는 유효, VA는 피상, 바는 무효. 이 관계를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두면요. 설령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무효 전력 단위 뭐였지? 하고 순간적으로 까먹더라도 괜찮아요. 전력. 그리고 아예 다른 개념인 전개 강도 단위라는 걸 아니까
그럼 남는 건 3번, VAR밖에 없네 하고 자신 있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야, 그렇군요. 그냥 무효 전력은 바로 이렇게 단답형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각 단위, 그러니까 W, VA, 화. 이게 어떤 종류의 전력, 유효, 피상, 무효란 짝꿍인지,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VAM 같이 완전히 엉뚱한 개념의 단위가 보기에 쓱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각 단위의 정의를 명확하게 아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아, 그래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도 그 세 가지 전력을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구분해서 설명했던 거군요.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주려고. 네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쩍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질문 덕분에 우리가 깊이 파고든 교류회로의 전력 이야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교류회로에는 전력이 무려 3가지 종류나 같이 산다는 거. 첫째, 실제로 일을 하는 아주 착한 전력, 유효 전력이고 단위는 W. 둘째, 일은 직접 안 하지만 시스템 안정이나 운영에 꼭 필요한 숨은 조력자, 무효 전력, 이거 단위는 화. 셋째, 이 둘을 합쳐서 전력 시스템이 감당해야 하는 전체 부담, 그 크기를 보여주는 피상 전력, 이거 단위는 VA.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3가지 전력은 역할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기만의 단위, W, 화, VA를 쓴다는 거죠. 특히 오늘 문제의 주인공이었던 무효 전력의 단위, 화. 이건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룬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단위나 공식을 묻는 문제가 정말 꾸준히 나옵니다. 특히 이 전력 파트는요. 계산 문제로도 자주 응용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유효 전력을 구해라, 무효 전력을 구해라, 피상 전력을 구해라 이렇게 뭘 구하라고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식이랑 단위를 딱 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역률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 유효 전력 P랑 피상 전력 S의 관계, 그러니까 역률은 P 나누기 S, 이 관계를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각 전력의 개념과 단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무효 전력 개념은 단순히 시험 합격 이걸 넘어서 실제 업무,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장이나 아니면 큰 건물 같은 곳에서는요. 이 무효 전력을 너무 많이 쓰면 전력 손실이 커지고 그만큼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률 개선이라는 걸 하거든요. 커패시터 설비 같은 걸 달아서 불필요한 무효 전력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즉, 무효 전력을 잘 관리하는 게 에너지 효율 높이고 돈 아끼는 거랑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가 바로 이런 실무의 가장 기본 원리를 묻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문제 하나 푸는 걸 넘어서 전기라는 이 분야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와, 실무에서는 무효 전력 때문에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험 공부가 그냥 이론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이랑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확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효 전력, 발이 시스템 운용에는 꼭 필요하지만 또 너무 많으면 비효율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전기 설비 현장에서 이 무효 전력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왜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시험 문제 푸는 걸 넘어서 이 개념이 실제 전력망의 안정성이랑 효율성, 이 둘 사이의 어떤 미묘한 줄타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스스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교류 전력 시스템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길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요. 당신의 그 꾸준한 노력을 저희가 항상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학습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그런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